자, 삼각함수 활용 진도 나갈게요. 자, 활용의 첫 번째, 이제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이 어떤 것인지, 일단 결론부터 보면, 사인 A분의 A, 그 다음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2R, 이 R이란 건 뭐냐면,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중심이 외심이 되는 거고, 그 외심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외접원의 지름이랑 같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사인 법칙이고, 사인 법칙 보면은,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 꼭지점 ABC가 있고, 맞은변의 변의 길이가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을 때, 만약에 요 각이 세타인데, 만약에 이걸 각을 2세타로 이렇게 벌려보면, 요 길이가, 원래 길이가, 보시면은, 원래 길이가 이 길이였는데 이 길이로 바뀌죠. 자, 그러면은 각이 커지면 분명히 길이도 길어지죠. 길이가 길어지는데 각이 2배가 됐다 해서 길이가 2배가 되진 않죠. 그런데 길어지는 건 길어집니다. 그죠? 정비례는 아니란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사인 삼각 B로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 변의 길이의 B는 요 각변의 길이 B, A의 대각은 각 A죠. 그러니까 각변의 길이 B는 각 대각의 사인 B랑 같다. 이렇게 봐도 사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말이 같죠. 거기에 나오는 그 비례상수가 2R이다. 그 비례상수란 건 사인 A분의 A. 이거분의 이게 다 당연히 이제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는 다 같을 거고 그 비례상수 값이 외접원의 지름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밑에 아마 설명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증명이 있죠. 여기 증명이 있습니다. 옆에다가 쌤이 그냥 따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자, 외접원을 미리 좀 그리고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예각삼각형이든 둔각삼각형이든 직각삼각형이든 외접원은 다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요 길이가 스몰 a, 요 길이는 c, 요것도 b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각 a의 대변이 a고 각 b의 대변이 b가 되고 각 c의 대변이 또 c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상황에서 만약에 자 우리가 지금 변 BC를 고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각 A를 이렇게 바꾸더라도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각의 크기는 똑같죠. 요 각과 요 각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요 각은 90도가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요 길이가 지금 2R이 되는 거야. 2R. 반지름을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그 캐피탈 R, 대문자 R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 2R이 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sin A 다시는 어떻게 되냐면 2R분의 A가 돼요. 그럼 다시 적어주면은 이 2R이라는 애는 sin A 다시분의 A가 되고 아까 전에 쌤이 이 A라는 각과 A 다시라는 각은 원주각에 의해서 같다 그랬으니까 sin A분의 A가 됐다는 거죠. 자, 같은 방식으로 해주면은 2R은 sin B분의 B도 성립할 거고 2R은 sin C분의 C도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랑 같고 그 값은 2R로서 다 똑같다라는 이 삼각 요 사인 법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쌤은 이 각 변의 길이의 b는 이렇게 사인 각 b에 비례한다. 그리고 그 비례 상수는 2R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들을 변형을 해서 자, 이 각을 변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A는 뭐 이렇게 넘기면 또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그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요거. 그래서 세변의 길이는 각의 크기의 비와는 다르고, 변의 비가 각의 사인 비와 같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삼각 사인 법칙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자, 그래서 뭐 나머지 세설도 뭐 다 똑같다. 예각이나 둔각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삼각형 ABC에서 각 두 개가 주어지고 변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변이나 나머지 각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바로 삼각형을 푸는 거예요. 삼각형에는 6가지 요소가 있죠. 세 각과 세 변이 있어요. 그 세 각과 세 변인 이 6가지 요소를 푸는 게 삼각형을 푸는 건데 삼각형을 풀 때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해서 푸는 겁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문제를 공식에 대입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눈으로. 변 C가 4루트니까 이게 4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변의 길이는 45도죠. 뭐 이러면 이제 A를 구하라.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인 45분의 4루트 2 각분의 변. 이거는 각분의 사인 60분의 변 A. 이렇게 하면 A 길이가 나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사인 B가 4대 3대 2니까 변의 길이도 B도 4대 3대 2죠. 이렇게 해서 뭐 3대 4대 5니까 이건 직각삼각형이겠네. 그죠? 변의 길이 B가 3대 4대 5니까. 자, 이렇게 삼각형 6요소. 요걸 푸는 걸 삼각형을 푼다라고 쌤이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자, 앞에 있는 거 보기 문제 풀고, 자, 1번 문제, 지금 익힌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자, 친절하게 우리가 지금 그림이 표현이 돼 있죠, 지금. 나머지 편이, 자, 지금 변 AB를 구하라 이거예요. 변 AB. 삼각형 같은 경우는 두 변의 각만 주어지면 나머지 한 각은 자동으로 주어진 거죠. 30도죠, 지금. 150도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각과 대변의 길이가 그 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인 30분의 10, 요 한 페어가 나왔어요. 한 짝이 나왔죠. 그러면은 사인 45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의 길이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요 길이는 지금 20이고 3분의 AB는 20 곱하기 2분의 루트 2니까 10루트 2가 3분의 AB의 길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자, 왜 저번에 반지름은 마찬가지죠. 쌤이 구하기 전에 여기서 앞에서 구했듯이 요게 2R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과 변과 대변 대각 요게 쌍이 딱 주어지면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요게 길이가 이 각이 좀 120도니까 여기 60도가 되죠. 60도. 그러면 사인 60분의 3이 2R이 된다는 뜻이에요. 2R. 그러면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이렇게 2를 해주면 루트 3이 돼서 2루트 3이고 따라서 반지름은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요 뭐 간단한 문제 밑에 거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인 법칙의 변형 두 번째 문제. 자, 이거를 증명하여라 그랬는데 사인 A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각 A랑 변 A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 근거가 뭐냐면 사인 A를 바꾸면은 2R분의 A죠. 사인 B도 2R분의 B가 되죠. 사인 C는 또 2R분의 C가 돼요. 그럼 얘네들을 다 바꾸면은 결국 2R은 다 소구가 되죠. 그래서 얘는 2R분의 A 더하기 2R분의 B 2R분의 C니까 이게 2R은 다 약분이 다 되고 그럼 A 플러스 B는 C보다 크다라는 건 기본적인 삼각형의 성질이죠. 그래서 삼각형은 모든 두 변의 길이가 나머지 한 변의 길이 보다는 기니까 당연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A, B, C, B가 1대 3대 2대 1이래요. 그러면은 각 A, B, C가 각각이 몇 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각 세 각의 크기를 더해주면은 180도니까 이게 지금 90도, 60도, 30도 이렇게 되겠네요. 90도, 60도, 30도. 그러면은 A 대 B 대 C라는 거는 사인 각 A, 그죠? 사인 각 A, 그 다음에 사인 각 B, 사인 각 C와 같고 사인 90이 이러면 사인 90도, 사인 60도, 그 다음 사인 30도이기 때문에 사인 90도는 1이고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 얘는 2분의 1. 따라서 2대 루트 3대 1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밑에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사인 법칙과 삼각형. 그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이라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은 사인 A는 자 변액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이제 말하는 방법은 그거는 일단은 그 각을 다 변의 길이로 표현하면 변의 길이로 표현을 하면은 어떤 삼각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이제 나누는 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 정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니면 뭐 둔각, 예각 뭐 이런 것들도 다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변의 길이로 표현하면은 좀 더 우리가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sin A는 이제 2R분의 A로 바꾸고 얘는 이제 2R분의 B 얘는 2R분의 C로 바꾸면은 A 제곱하고 B 제곱하고 C 제곱이 다 같다 이거죠 지금 A 제곱 B 제곱 C 제곱 그 말은 결국 A, B, C가 다 같다는 거고 이거는 그냥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현해주면 요거는 4R제곱분의 A제곱 4R제곱분의 B제곱 얘는 4R제곱분의 C제곱이니까 4R제곱을 다 이렇게 날리면은 우리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서 요 이제 직각삼각형이죠.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밑에 있는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의 실생활의 활용. 전망대가 바라보이는 평지 위의 두 지점 BC에서 전망대를 올려다 본 각의 크기가 하나는 알파고 이거는 베타라고 했어요, 지금. 근데 그 거리가 또 A래요. 일직선이 있다면 두 지점의 전망대 방향으로 일직선이 있다면 전망대 높이가 H일 때 다음을 증명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 H를 구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냥 H를 구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분명한 건 지금 일단 A 길이를 알고 있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 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요 길이를 알 수가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쌤이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적용을 해보면은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A가 지금 각이 우리가 지금 알파가 주어져 있죠. 사인 알파 분의 우리가 지금 선분 AC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분 AC는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A의 사인 알파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삼각형으로 또 돌아가서 보면은 H라는 애는 선분 AC에다가 사인 베타를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 요 식에다 그대로 다시 또 대입을 해주면은 H 길이는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곱하기 A가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주어진 공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이제 코사인 법칙인데, 원래 코사인 법칙은 제1 코사인 법칙이 있고 제2 코사인 법칙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배우는 거는 지금 제2 코사인 법칙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2 코사인 법칙만. 뭐 제1 코사인 법칙은 뒤에 잠깐 이제 특강으로 한번 다루는 걸로 잠깐 봤는데, 코사인 법칙 요 제2 코사인 법칙, 이 코사인 법칙은 사실 중3 2학기 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삼각 B를 배울 때, 그때 한번 이게 코사인 법칙이라는 용어는 안 배우고 그냥 다뤘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뭐 유도를 좀 해드릴게요. 유도를 해드리면 일단 뭐 둔각일 때도 마찬가지니까 일단은 뭐 둔각일 때나 예각일 때나 어떤 삼각형일 때나 다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증명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공식은 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예각일 때만 간단하게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좀 바꿀게요. 요걸 C, B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은 이 변의 길이를 계산을 하려고 그래. 이 변의 길이.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h라고 둔다면 ah 제곱 더하기 bh 제곱을 해주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b 제곱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ah 길이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삼각 b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길이가 b의 사인 c죠. b의 사인 c. 그리고 bh는 요 길이는 우리가 지금 요 길이가 지금 b의 코사인 c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a 빼기 b 코사인 c로 바꿀 수가 있죠. b 코사인 c.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a-b의 코사인 c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제곱 사인 제곱 c. 그죠? 자,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제곱 c 더하기 b제곱 사인 제곱 c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요게 b제곱으로 묶으면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니까 1이죠. 1. 따라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다 유도를 해주면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는 걸 알 수 있고,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뭐 이렇게 해서 모든 식들을 다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일반화한 거다. 왜냐면은 이 각시가 요 각시가 만약에 90도라면 각시가 90도가 되면 자동으로 얘가 0이 돼서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이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요 상수값을 포함을 시켜서 어느 삼각형이든지 우리가 요 두 변의 길이하고 그러니까 이 변과 그 사이 각을 알면은 이 빗변 같은 요 부분 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 그래서 특히 피타고라스 정리는 요 각이 이제 90도가 됐을 때만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 나왔다. 이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주어진 대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좋은 점은 뭐냐면 세 변의 길이만 알면은 각을 계산할 수 있어. 모든 각을. 그래서 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길이를 이용해서 각을 계산하는 것들을 한 번씩 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은 쭉 이제 쌤이 해줬던 거고, 나머지 뭐 직각삼각형하고 둔각삼각형에 대해서 증명이 있으니까 이것도 다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고, 뭐 이것도 관심이 있으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푸는 것들을 이제 보기 문제에서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보기. 자, 요거 지금 쌤이 아까 요게 특강이죠, 특강. 특강에서 잠깐 앞에서 쌤이 이제 그 제일 코사인 법칙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일 코사인 법칙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일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선분 A는 A의 길이는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은 B 코사인 C, B 코사인 C 맞죠? B 코사인 C는 요 길이죠, 요 길이. 그 다음에 C 코사인 B는 요 길이죠. 당연히 요 길이와 요 길이 합이 이거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들을 쭉 세변의 길에서 다 적용하고 있는 게 제일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일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고, 이 제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또 제2 코사인 법칙도 유도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제일 코사인 법칙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그거를 삼각형을 푸는데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쭉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기 문제도 중요하니까 꼭 반드시 풀고,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삼각형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ABC로 다 2분의 1 ABC로 나누면 사인 법칙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코사인 법칙 증명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읽어보면은 다 도움이 될 거니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보기 문제를 일단 풀고 넘어갑니다. 알겠죠? 자, 1번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삼각형을 푸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것도 쌤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 일단은 삼각형에 대해서 적으라. 여기는 A니까 여기 8이고 B 길이가 10이니까 여기가 10이고 여기 120도라 그랬네요. 그러면 이제 요 길이를 계산하는 건 코사인 J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64 더하기 100 마이너스 2AB 80이죠. 코사인 120 코사인 120이면 마이너스 코사인 60과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164 마이너스 80 그래서 84예요. C제곱이 84 그죠? C제곱이 84 그럼 C는 루트 84네 그죠? C는 루트 84다. 뭐 계산이 안 틀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각 C를 구해라. 이 공식을 좀 아셔야 돼. 코사인 C는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 공식을 우리가 지금 각을 이용해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공식은 좀 숙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A B 분의 A제곱 A제곱 9 더하기 25 마이너스 49 계산을 해주면은 30분의 이게 34니까 마이너스 15죠. 그럼 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걸 만족하는 각시는 120도 밖에 없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또 문제 좀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사인 법칙이 주어진 식에서 코사인 법칙. 자,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최대 각의 크기를 구해라. 그럼 당연히 길이가 제일 긴 변의 각이 최대각이죠. 그럼 코사인 A 해서 이제 이 각 A를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2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169 이렇게 되면은 2 곱하기 7 곱하기 8분의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149, 64니까 113이죠. 113이면 56이네요. 이거 약분되면은 마이너스 5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각 A가 최대각은 120도가 되겠죠. 120도. 자,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각을 구해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A 대 B 대 C는 7대 5대 3일 거니까 변 A가 가장 길죠. 그 길이의 B는 7대 5대 3이죠. 따라서 코사인 A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어차피 지금 변 A가 7K, B는 5K, C는 3K라 두더라도 어차피 공식에서 집어넣으면 K는 어차피 다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7, 5, 3이 길이다 라고 해서 그대로 대입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은 2 곱하기 5 곱하기 3분의 25 더하기 9 마이너스 49죠. 그럼 이제 30분의 마이너스 15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을 똑같이 120도죠. 120도. 자, 밑에 문제 또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거듭제곱근의 뜻. 자,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앞에 사인 법칙에서도 이제 요런 형태로 돼가지고 요런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삼각형인지 말이라 그랬는데 앞에서 쌤이 설명했듯이 같은 방법대로 변의 길이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인 A는 2R분의 A고 2 곱하기 코사인 B는 요거 조금 복잡하죠?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곱하기 2R분의 C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2R은 어차피 이렇게 날아갈 거고 2도 이렇게 날아갈 거고 C도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면은 A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은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라서 없어지고 BC가 같다. B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곱하기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이고 C 곱하기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약분이 되는 걸 약분을 시키면은 요거 약분 될 거고 C도 약분이 될 거고 E도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리고 또 B도 약분이 되네요. 그죠? B도 약분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남는 거는 이거와 이것만 남죠. 여기서도 지금 B제곱은 또 똑같이 없어져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2A제곱이 2C제곱이에요. 그러니까 A하고 C가 같다는 거죠. 그럼 AC가 같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네.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문제도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익힘 4번 코사인 법칙. 자, 어느 고분에서 원판 모양의 접시에 깨어진 조각이 출토되었는데 이 그릇에 오른쪽 그림 같이 삼각형 무늬가 그려져 있고 4, 6, 8 이렇게 이제 해서 반지름 길이 구하는 거네요. 지금 맞죠? 반지름 길이. 그러면은 지금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라는 건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외접원의 반지름. 그럼 각 하나를 구해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 각을 구하는 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4, 6, 8이면은 뭐 지금 4, 6, 8이라는 건 간단하게 2, 3, 4예요. B를 나타내도 상관없죠. 2, 3, 4. 그러면은 지금 요 각을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자 이거 먼저 계산을 하는 거죠.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 다음에 4 더하기 9 마이너스 16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3이 되고 그죠? 13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요. 4분의 1 그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사인 세타를 알아야 되죠. 좀 이제 사인 세타. 이렇게 되면 루트
1 마이너스 16분의 1이 돼서 4분의 루트 15가 되겠죠. 사인 세타는. 그러면은 이제 쭉 넘어와서 2R이라는 거는 사인 세타분의 대변의 길이죠. 그러면 루트 15분의 48의 32죠. 32. 그러니까 반지름 R은 루트 15분의 16이 되고 15분의 16 루트 15 유리화하면 이렇게 해서 반지름을 계산을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것도 밑에 것도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